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절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AI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솔루션이나 장비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AI 도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코리아 김명호 차장님, 소프트온넷 김성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호 차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 데이터 센터 팀에서 X86 컴퓨팅, 우리 UCS 서버와 HCI 솔루션인 하이퍼플렉스에 대한 세일즈를 맡고 있는 세일즈 스페셜리스트 김명호 차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용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온넷에서 AI 플렉스, 그 다음에 AI 플래너 제품을 마케팅과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AI 도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장님,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AI입니다. 네. 시스코가 과연 어떤 AI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지 되게 기대가 큰데요. 네.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현재 돌아가는 AI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시스코가 과연 어떻게 AI 패키지 솔루션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소개와 또 특장점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린 이 AI 패키지를 통해서 산업 분야별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Q&A 세션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AI 최신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AI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보통 저희가 AI라고 하면 영화 속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자비스 같은 그런 어떤 비서들이 사람처럼 말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현실 속의 AI는 영화 속의 AI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 속에 이 AI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시죠. 글로벌하게 AI의 시장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2.6 빌리언 달러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아마 2023년까지 3.9 빌리언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AI 시장의 규모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군요. 네. 네. 이 시장 자체도 2023년까지 정부에서는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을 시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만큼 투자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약 3가지 정도의 산업이 이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영상 처리 및 영상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 및 통번역 등의 3가지 산업들이 이 AI 산업을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또 해결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현재 뭐 예를 들어 백신을 개발한다던가 이 AI 산업을 통해서 5G나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언택트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저희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아마도 많은 투자를 이끌어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미 모든 산업군에서 사실은 A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공항의 어떤 CCTV를 통한 산업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미 공공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건설이나 제조 등에서도 시설물 보안, 진입감시, 그다음 공정률 관리, 그리고 제품 결함을 최적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고 병원이나 어떤 학교 등의 연구기관 등에서도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AI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가 단순하게 AI 산업이야 라고 이미 명시가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 인공지능 어떤 산업, 빅데이터 무슨 산업, 스마트 어떤 산업, 지능형 산업, 영상 분석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다른 이름을 통해서 이미 AI는 아마 고객분들의 곁에 아마 손쉽게 이미 친근하게 다가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몰랐지만 이미 AI가 우리한테 되게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구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AI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AI를 도입하기 위해선 인프라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단계별로 각각에 걸맞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가공, 탐구, 학습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부분일 텐데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단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각에 걸맞는 하드웨어를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하는 것이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스코가 과연 그럼 좀 더 고객분들이 손쉽게 이것들을 도입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AI 패키지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부나 대기업들은 이 AI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CCTV가 사실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수많은 CCTV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이 분명 AI나 머신러닝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나 지금 병원 중에서 교수님들이 이미 연구 대상으로 AI를 활용해서 많이 지금 사용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니즈들에서 시스코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각각 개별적으로 고민하시고 이원화된 것에 따른 고객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도입하실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다가 시스코가 잘하는 시스코의 컴퓨팅, UCS를 기반하에 컴퓨팅 위에 GPU 카드를 탑재하고 또 저희 로컬 AI 솔루션 벤더들과 함께 해당되는 솔루션을 탑재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 AI 패키지를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AI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만드셨는데 지금 오늘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보다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AI 플랫폼 패키지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라는 HCI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하나로 탑재된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스트럭처인 하이퍼플렉스 위에 소프트온에서 개발한 AI 솔루션을 얹어서 AI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UCS, 시스코의 오래된 전통적인 장비인 UCS 서버 위에 MJ 비전테크와 함께 스마트 관제 솔루션인 아이비스를 저희가 패키지로 만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패키지 솔루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 분석에 대한 부분들, 딥러닝 기반하에 영상 분석 솔루션들이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플래닝 기술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실 거예요. 네, 인공지능 플래닝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을 최적화된 루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 또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찾아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방식은 조금 다른 아키텍처 기반을 가져갑니다. 영상 분석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GPU가 필수인 아키텍처 기반으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래닝 같은 경우는 CPU의 연산 처리 파워를 좀 더 사용하기 때문에 CPU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쪽부터 한번 분석 기술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기 전에 과연 그럼 말씀드리는 이 딥러닝 기반화의 영상 분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의 CCTV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능형 CCTV다 이러면서 많이 도입하신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지능형 CCTV 영상들은 저희가 보통 어떤 객체를 찾아내는 것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진 왼쪽 편에 보이듯이 사진상에서 사람이라는 객체 또는 자동차라는 객체를 찾는 것이 그때 당시에 지능형 기술에 어떤 기반된 영상 분석이라면 딥러닝이 적용된 영상 분석 기술은 우측에서 보시듯이 단순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성까지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분,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 또는 검은색 자동차, 이렇게 단순한 객체에 대한 찾는 것이 아니고 속성까지 같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고객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도 완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단순한 어떤 사람에 대한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어떤 번호판의 인식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 정면으로만 자동차가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90도, 45도 되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자동차들이 찾아질 것인데, 해당되는 각도가 다르더라도 이 자동차 번호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딥러닝 기반하에 영상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였던 플래닝 기술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은 플래닝 기술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손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시로서 이런 장면을 넣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서 저 해당되는 마법사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가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래닝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공정들을 굉장히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주는 게 바로 이 플래닝 기술이고요. 좀 더 손쉽게 예를 드신다면 우리가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던 알파고가 바둑에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들을 먼저 다 가보고 그중에 최적의 수를 선택해서 바둑을 뒀을 때 바로 그때 플래닝 기술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AI 플랫폼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트렌드를 기반으로 AI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AI 패키지는 사실 기존에 이미 고객분들이 갖고 계셨던 CCTV라든가 영상 소스 시스템 뒤편에 연동하셔서 구축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CCTV라든가 별도의 VMS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시지 않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에 100% 연동이 가능하고요. 또 플래닝 같은 경우는 영상과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성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AI 패키지의 특징으로서는 사실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성능, 즉 저희가 이미 개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 조합들을 먼저 테스트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성능뿐만 아니고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도 최대로 효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패키지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셔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스코의 어떤 검증된 아키텍처 그리고 디자인 기반 하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적의 안정성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즉 장애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덜 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도 AI 솔루션과 시스코의 인프라를 하나로 제공해 드린 거기 때문에 도입하실 때도 사실 파트너 하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장애 났을 때도 해당되는 파트너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솔루션이 다 사실은 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도입하실 때 사실 비용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자 저희 시스코 캐피탈을 통해서 운영 리스라든가 아니면 할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저희가 다 패키징을 맞춰놨습니다. 네, 금융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앞에서 두 가지의 그 AI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AI 플렉스하고 아이비스. 이게 뭐가 다른지 어떤 게 같은지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시스코가 제공해드리는 AI 패키지 두 가지 AI 플렉스와 아이비스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패키지 전부 다 어플라이언스 타입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시스코의 아키텍처 위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이 탑재돼서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AI 플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HCI 솔루션,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한꺼번에 탑재되어 있는 하이퍼플렉스라는 HCI 솔루션 위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이비스 같은 경우는 시스코의 전통적인 UCS 렉 서버 베이스로 패키징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전부 다 GPU 카드는 현재 엔비디아의 T4 카드를 기준으로 일단 패키징이 됐습니다. 그러나 T4 카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객님의 상황과 어떤 비즈니스,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GPU 카드로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니면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 같은 경우도 두 시스템 모두 다 노드 단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AI 플렉스는 HCI 기준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노드가 확장될 때마다 스토리지의 성능이나 용량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에서 머신러닝 전용 서버가 별도로 있거든요. C480ML이라는 V100이 8장이 꽂힌 GPU 전용, 머신러닝 전용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를 통해서 두 패키지 전부 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고객사에 맞춰서 항상 커스터마이징 된 저희가 패키징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먼저 좀 볼까요? 그럼 이 두 가지 패키지 중은 모두 다 스마트 선별 관제나 영상 분석 관련된 솔루션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플래닝에 대한 부분들, 공정을 최적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원하신다면 AI 플렉스를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AI 플렉스가 조금 더 기능이 많이 들어있네요. AI 네. 플렉스가 좀 더 전문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 고객들을 보시면 공공 고객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나 공항 등의 어떤 CCTV에 대한 공공 사업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이비스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비스가 공공 사업에 좀 최적화되게끔 지금 현재 포지셔닝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제조나 물류,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학교나 연구기관 좀 더 고도화된 AI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조금 연구에 좀 최적화된 것들 이런 다양한 AI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AI 플렉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솔루션 다 시스코 파트너를 통해서 젠더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비스 같은 경우는 나라 장터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사업에 조금 더 특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 장터에 등록돼 있으면 뭐 사기가 너무 편하니까요. 네네. 네. 조달 사업으로 뜬 사업들은 아무래도 아이비스는 나라 장터에서 선택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CCTV 사업, 공공 CCTV 사업에는 좀 특화됐다고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이 AI 패키지를 비교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서 시스코의 하드웨어를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시스코 출신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실은 시스코 하드웨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스코의 UCS 서버는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플레이한 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렉 서버와 블레이즈 서버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인 하이퍼플렉스까지도 이 시장에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용 서버인 C480ML을 통해서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용 아주 하드한 높은 성능의 서버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AI 패키지들이 바로 이런 UCS 아키텍처 베이스 위에 AI 솔루션들이 탑재돼서 저희가 AI 플랫폼 인프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클라우드 기반 하에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SaaS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서비스 애저 서비스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있는 우리 인터사이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UCS 서버, 시스코 UCS 서버가 몇 대가 있던 다 인터사이트로만 연동해 주시면 구축부터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심지어 장애 난 다음에 어떤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스코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분들은 사실 이 AI 패키지를 도입하시면 운영은 사실 쭉 하시다가 만약에 장애가 나시더라도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시스코 기술지원센터로 바로 케이스가 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로그나 파일 이런 것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장애에 대한 처리 시간을 긴급하게 되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보안이나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더라도 내 장비가 해당되는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패키지 안에서 저희가 녹여놓을 수, 손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해당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시는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데모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이것만 도입하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이 운영 툴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혼잡도나 연기 감시, 침입 감시 등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공항이네요. 네, 어떤 네. 이벤트가 발생하면 지금 우측에 보이듯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이벤트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했던 당시의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침입 감시에 대한 어떤 영상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연기 감시에 대한, 지금 또 연기 감시에 대한 걸 클릭했더니 네, 중요 이렇게 문화재인 것 같은데 네. 불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CCTV로 찍히고 있다가 불이나 네. 연기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차 관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CCTV로 전체 주차의 빈자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툴에서 지금 보이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까지 다 같이 통합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CPU의 자원이나 아까 관리를 편하게 해준다는 그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설치했네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아니고 실제로 두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저희가 연동 개발을 해서 고객분들이 하나로서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패키지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업 분야별 시스코 AI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AI 플렉스나 AI 플래너가 이제 시스코 컴퓨팅과 합쳐져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AI 기술이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CTV 관제센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천 개의 수만 개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CCTV를 관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AI는 이런 관제에 필요한 위협 감시, 그 다음에 쓰레기 투척 감시, 화재 감시, 그 다음에 무단횡단 감시라든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에 대한 그 감시 등을 AI가 자동화할 수 있고요. 차량 부분에서는 차량의 흐름을 측정한다든가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저장하고 있다든가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감시도 AI를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빈틈이 없군요. 네. 주차 관제에서도 보면 아까 야외에 주차 관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AI가 실질적으로 영상에서 바로 주차 관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관제인데요. 보안 관제를 보시면
CCTV 관제센터에서 저런 것들을 지금 수동으로 계속 관제를 하고 계셨는데 침입 감시라든가 이상행동 감시라든가 쓰레기 투척 감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AI로 자동화해주고 자동화해서 알림을 주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정확하게 관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관제 요원이 눈 빠지게 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관제 요원이 더 많은 곳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선별 관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화면 안에 저런 객체들이 나타나면 그 관제센터의 큰 모니터에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체가 나타났을 때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통 부분에서도 지금까지도 아직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도 돌아다니면서 수동으로 아직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동하세요. 이렇게 방송 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수동이죠? 네.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되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많은 AI 기술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불법 주차 공간에 저렇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번호도 인식하고 그 번호를 등록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스쿨존인데요. 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 신호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 갑자기 돌진을 하면 보행 신호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AI가 이 교통 안전을 위해 적용될 수 있고요. 진입 금지 구역, 돌발 행동,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 그 다음에 주요 통로를 분석해서 교통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용도도 가능하군요. 네. 네, 아까 보셨듯이 주차장입니다. 외부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설치하기 힘든,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 힘든 곳이 많을 텐데요. 보시면 영상에서 정확히 빈자리를 찾아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주차장에 갔을 때 어디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겠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의 적용 사례 알아봤는데 이제 공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공항은 더욱더 많은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제, 터미널 위협 감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객터미널의 혼잡도를 분석해서 혼잡도를 분산해 준다든가, 방치 물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위험물로 그렇죠.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치 물건을 감시한다든가, 제한 구역의 침입 감시, 화재 감시 등이 AI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차량 분석 쪽에는 차량 이동 흐름 분석은 당연히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활주로 주변에 택시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호등 일시 정지를 하는지 신호 활주로 위반을 안에도 하는지 신호등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비행기 네, 네. 지나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이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수화물을 엑스레이 기기에 맡기고 판별을 지금은 수동으로 거의 뚫어지라 보시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판별해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항이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네. 각각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네, 흐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객에 지금 혼잡도를 분석해서 하나하나 머리를 잡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머리를 캐치해서 몇 명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통로로 제일 많이 이동하시고 어느 통로로 여유롭게 가시는지 분석을 해서 분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네. 카운터가 복잡하면 카운터를 늘려라 라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알려줄 수도 있는 똑똑한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출국할 때 통과되는 엑스레이 기기에 AI가 정확히 저 사물 안에 위험물이 있다 없다를 분석해서 판단해주고
위험물을 발견되면 바로 보안 요원한테 알림을 줘서 그 위험물을 찾아라 라고 하면 보안 요원은 그 영상을 확인한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3교대, 4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던 그 보안 인스펙션을 자동화해서 편하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화물 분류 자동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객체의 수화물도 디텍트를 하기 때문에 객체의 이상 유무, 그다음에 분실 유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은 수동으로 그 컨테이너, ULD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그쪽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항공으로 이동하고 이런 작업들이 AI 플래너를 통해서 저렇게 로봇으로 대체되고 최적의 패스로 가고 빠른 화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AI 플래너가 적용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까지 봤는데요. 그럼 공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은 그 특성상 운영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AI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관제하는 부분, 침입 감시나 화재 감시, 물품 탐지, 반입 금지 물품 탐지 등이 AI가 적용되어 있고요. 결함 탐지, 그 제품의 QA 부분에 결함 탐지하는 부분에 AI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최적화라고 해서 이제 공장에서 물류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전달되기까지 모든 물류의 그 패스를 자동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설물 감시인데 공장 안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화재, 그다음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림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의 수를 세서 들어간 사람과 나간 사람이 정확한지 파악을 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AI가 담당하고 있고요. 네. 네, QA 부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작은 그 분량들이 많습니다. 그 매우 작은 분량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우 작은 분량들을 검출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AI가 정확히 판별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98%, 99%의 정확도로 판별해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런 QA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듯이 용접 부분도 직접 사람이 봐서 용접이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정확히 판단하여 알려주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플래너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플래너가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동경 시내의 자판기 위치입니다. 아, 네. 자판기 위치가 한눈에 다 보이는 네, 거군요. 네, 자판기 위치고 자판기에 어떤 컬럼에 어떤 상품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자판기 물류를 계획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수동으로 다 모아서 어떤 트럭에 어떤 걸 실어라 라고 엑셀로 쫙 만들어서 그 엑셀 가지고 이제 커맨드를 내리게 되는데 이거를 AI가 자동화해 주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물건을 배송하는 패스, 가장 최적의 패스를 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밴딩 머신에 어떤 게 비었고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동경 시내의 교통량은 어떻고 그 다음에 트럭 수는 그 다음에 배송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제약사항들을 다 모아서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최적의 패스를 알려주는 게 AI 플래너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판기 천국 일본에서는 정말 필요한 솔루션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지전기라는 후지츠 계열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네. 지금 동경 시내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컬럼별로 이제 차 가는 모습까지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장까지 가봤는데요. 이제 다시 좀 멀리 항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만은 보수적인 측면이 많아서 아직까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를 적용해서 그 부분들을 자동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테이너 선이 들어왔을 때 고박줄을 묶고 풀르고 이런 것들을 다 수동으로 하고 접안했다, 이완했다 이런 것도 판단도 수동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의 모든 물류를 지금은 엑셀로 정의를 해서 하나하나 오퍼레이터들이 한 4, 50명 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계속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AI가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노선 최적화도 어떤 선박이 먼저 들어와서 싣고 나가야 물류 흐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에서 AI 플래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컨테이너 선박의 이안, 접안에 대한 판단을 AI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있고 지금 고박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묶여 있지 않으면 아직 접안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고박줄이 묶여 있고 컨테이너 선이 항구에 밀접해 있으면 뭐 접안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선박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접안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딱 관제센터에서 보고 그렇죠.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보시면 저게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량도 저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그래서 저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판단하고 무전기로 연락하고 하던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컨테이너가 이제 배에서 퀵크레인에 실려서 어떤 트럭에 실려서 어디에 쌓여 있어야 되는지 이게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전부 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에 어느 칼럼에 어디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를 할 때 AI 플래너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퀵크레인을 통해서 어떤 트럭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야드에 갖다 놓고 이런 경로를 최적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멀리 항구에 갔는데요. 이제 다시 가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대학과 병원은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행정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좌 스케줄을 하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 스케줄을 짜는 게 계약하기 전에 매우 복잡한 스케줄인데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스케줄을 AI가 짜준다는 겁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재미있을 텐데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주변에 있는 주차장 관제는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라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없는 학교나 그 다음에 단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AI 오토 디텍트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열감지를 하고 그 열감지된 사람의 얼굴을 저장해서 실제적으로 그 열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되는 플랫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람이 앞에 없어도 원격에서 보시고 알람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대학교에서는 강의 시간표가 매우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 강의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강의 시간표를 작성하십니다. 근데 강의 시간표를 일주일 만에 작성해도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합니다. 교수님의 스케줄이 변경된다거나 강의실이 문을 닫는다거나 학생들의 그 수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제약사항 때문에 강의 시간표가 많이 그 변경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소요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I 플래너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플래너는 이렇게 모든 제약사항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최적의 강의 시간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계산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변경도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플래너가
제한한 그 안들을 변경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U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플래너를 도입하게 되면 학사에서 그 시간표 짜시는 조교님들이 다른 업무를 더 퀄리티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저런 시간표를 짜는데 평균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야근도 네. 많이 하시고 네, 주말에도 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플래너가 아주 적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클래스, 이건 해외 사례이기도 한데 클래스의 사람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누가 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연간 통계를 내서 이 클래스에 뭐 더 확장한다든가 또는 축소해야 되는 클래스가 있는지 이런 클래스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 열감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제 매 입구, 학교나 단체에서 입구에서 무조건 열감지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AI 코비드 오토 디텍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열감지 카메라를 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열을 감지해서 저렇게 얼굴을 인식해서 어떤 학생이 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벤트로 알려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개 주요 분야에서 AI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영상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들 중에 이제 치안,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사람을 정확히 디텍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정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지품, 소지품까지도 인식이 되는군요. 가방을 지금 네. 메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 인식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대기열, 사람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서 있다라는 걸 정확히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세는 것처럼 머리를 하나하나 세는 게 AI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차량은 예전에는 딱딱 차량만 인식했지만 아까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도 빠르게 이동하는 저 차량만 밴이다,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세단이다, 거네요. 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차량의 흐름을 전부 다 파악해서 신호를 길게 준다든가 짧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컬러도 다 인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부분에서는 카메라 하나로 주차에 100개 이상 되는 면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 고장도 잡고 AS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비정형 주차장도 카메라로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AI 플래너라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류가 최종 고객까지 이동하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이동수단, 작업, 공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정을 좀 자동화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게 AI 플래너고요. 작업 우선순위부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패스 플래닝, 최적의 경로까지 제시를 해주면 물류가 한 몇십 %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류 공정 자동화에서 AI 플래너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화물 컨테이너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퀵크레인의 작업량, 그 다음에 저 밑에 화물 트럭의 작업량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내리는 트럭은 항상 내리고 올리는 트럭은 항상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리면서 또 받아서 가도록 설계까지 할 수 있고 한 60% 정도 효율이 좋아졌고요. 아까 밴딩 머신은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패스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트럭 기사마다 이렇게 개인의 패스와 시간대별로 채워야 되는 물동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표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산된 시간표고요. 각 학기별로, 그 다음에 교수님별로, 학사팀별로 보실 수 있는 UI를 저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공된 안 토대로 이제 다음 그 스케줄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AI 플렉스와 AI 플래너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는 시스코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 AI 패키지를 필요하신 산업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요 5가지 분야의 AI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스코 AI 패키지 총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시스코가 AI 패키지를 만든 이유는 고객 여러분들이 한 번에 손쉽게 AI를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시스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AI 패키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도 CCTV를 구축한 고객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이런 AI 패키지를 도입을 고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AI 산업 관련된 니즈가 필요하시다면 AI 플렉스를 또는 스마트 선별 관제나 대용량의 CCTV 사업이 있으셔가지고 해당되는 걸 스마트하게끔 스마트 CCTV 사업으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아이비스를 저희가 아마 들고서 함께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사업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스코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코 소프트온넷과 함께 AI 패키지가 무엇이고 각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코가 이 선택지의 범위에서 하드웨어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시죠. 저희가 오늘 사실 이 AI 패키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고객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줄여드리려고 이 AI 패키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고객분들은 다른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 조합,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서 전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려우신 고객분들은 저희의 AI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저희 시스코 서버 위에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소프트온넷과 MJ 비전테크의 솔루션이 탑재된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사실은 별다른 고민 없으시 바로 한 번에 도입하실 수 있으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오늘 설명드린 AI 패키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적화된 이제 형태로 제공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장비는 보통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AI 패키지는 사용하기가 수월한가요? 혹시 교육은 따로 진행해 주시나요? 네. 제가 좀 실제로 시스코 장비를 좀 써보신 분 그쵸, 같은데요. 그쵸.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저희 AI 패키지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데모 장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당연히 교육은 시켜드립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가 AI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셔도 해당되는 것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커버할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리고요. 사실 HCI가 됐던 렉서버가 됐던 구축 후에 고객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이미 인프라나 이런 아키텍처들은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적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 AI 솔루션에 대한 운영 환경을 주로 보고 운영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되는 AI 솔루션 화면에서도 체크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관리의 편리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장표 중에 있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관리도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시스템에 AI를 활용할 경우 결국은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 측면과 정확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기존 제한된 사업에서 비용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에 이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실제 네, 이제 그건 제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CCTV 관제 시스템에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확히는 100개, 200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100개 하시는 거를 50개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시고 AI가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보조수단으로서 정확히 도와드리고 훨씬 더 정확도 높게 퀄리티 있게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많은 걸 커버하려면 운영 요원을 서너 명 더 뽑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AI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이제 주 52시간 이슈도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는 그 CCTV 관제센터에서는 3교대 정도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3교대에서 또 이제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사람이 보다 보면 사실 조금 힘듭니다. 피곤한 경우도 있는데 계속 똑같은 화면을 보다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되는 하나의 AI 솔루션에 몇 개 정도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개별 과제는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하고 이제 패키지별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기능들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AI 플렉스 안에 들어가 있는 AI 솔루션은 그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센스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이제 패키징 해 나가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침입 감지라든가 혼잡도 감지, 주차장 감지 이렇게 라이센스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GPU 위에서 동작을 하고 GPU 위에 여러 가지 모델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서 그 다양한 기능들이 동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제 AI 모델의 경우에 보안 로그에 암호화 문자, 특수 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AI 모델 성능이 기대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코의 AI 패키지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관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 각종 보안 로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암호화, 복호화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GPU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양이 많다 적다보다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성능이 낮아지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제품들이 하드웨어 기준의 어떤 성능, 그렇죠. GPU나 CPU 등 하드웨어 기준의 성능들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은 사실 년이 지날수록 굉장히 월등히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분들님이 이제 고민하셨던 때에 대비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제들은 확연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 시스코의 앞선 하드웨어 기술로 지금 네. 적용해 주시고 계신 거죠? 시스코도 여전히 최신의 네. 저희가 네. 장비를 항상 늘 도입해서 패키지화하기 때문에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등 의료나 금융 쪽은 항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AI 적용상 고려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건 좀 컨설팅을 바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구축하고 하다 보면 개인정보 공항
CCTV 관제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외부인은 출입 금지되어 있고 데이터는 모두 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습이라는 그 단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학습도 고객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완전히 독립된 망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되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열 분석에서 대기하는 고객들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직원들을 AI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더 상세하게, 네. 옷 컬러가 다르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네, 그러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영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되는 영역, 줄 서 있는 영역을 정해서 거기 안에 사람이 몇 명이다. 요거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 그 색깔의 옷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네네네. 이런 것들의 고객의 네. 니즈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런 기능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규격화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갖고 계신 툴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유연하게 다양한 또는 독특한 상황에 개발될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AI가 여러 분야에 다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영상이랑 아까 플래닝 쪽에 특화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객체를 탐지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좀 더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습을 더 해서 더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저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민하시고 직접 해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학습 툴을 제공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원하신다면 우리 네. 시스코와 소프트온넷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김명호 차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방금 질문상에서 나오신 것처럼 나의 사업장에 또는 나의 사업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때 저희 시스코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웹이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